안녕하십니까. 에스라 학당 TV를 찾아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에스라 학당 TV를 통해서 세계관과 또 가정과 또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부터는 가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이 가정에 대한 이 시간의 제목을 저는 부부의 세계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부제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모쪼록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는데 조그마하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통 한국인들의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아버지와 아들이죠. 유교적인 문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가정의 단위는 남편과 아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둘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심으로 하나님은 세상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 안에서 행복을 누리라고 우리를 지으셨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의 많은 스트레스의 또 갈등의 원인이 가정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 우리들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세워져 갈 수 있을까를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본래 관심을 가졌던 것이 성경신학이었습니다. 특별히 구약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유학을 갔다가 결국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방향을 가정사역 쪽으로 돌리게 되었고 이제 그렇게 가정에 대해서 공부해 온 지가 거의 20년이 다 되옵니다. 그리고 아내와는 26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세 아이의 아빠로서 또 한 지역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서 여러 많은 가정들의 이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돌보고 해오는 과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나름 가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격은 조금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이 시간을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오면서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문제 없는 가정은 없다. 남의 떡이 커 보이듯이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가정에는 문제가 많은데 다른 사람의 가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부의 세계에서도 보면 지선우와 이태호의 가정은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을 다 가진 듯이 보였어요. 그러나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그 가정 안에서 벌어지는 비극적인 그 많은 일들은 문제가 불거지고 난 다음에 생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수면 아래에서 시작이 되고 있었던 사실이죠. 문제없는 가정은 없지만 문제가 수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그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없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우리들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를 돌아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지는 일에 이 시간이 작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시간을 어떻게 꾸며갈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제가 나름 가정에 대해서 정리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의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여러분 가정에 대해서 이미 나와 있는 좋은 책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도 하고 또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진행하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처음 시간으로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게리 체프먼의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이 책이 우리나라에 처음 소개된 것은 1997년입니다. 지금부터 벌써 23년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책이 여전히 지금도
기독교 베스트셀러 가운데에 손가락 안에 꼽힐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명저입니다. 저도 약 20년 전에 이 책을 소개받았을 때 받은 정말 충격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 책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게리 체프먼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 때 옆좌석에 앉은 한 중년의 신사와 대화를 나누는 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람은 교육도 많이 받았고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누가 봐도 다 부러워할 만한 좋은 조건을 가졌지만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의 지금 결혼 생활은 세 번째 결혼 생활입니다. 사랑으로 시작이 되었던 첫 번째 결혼 생활도 이혼으로 끝났고 또 두 번째도 이혼으로 끝나고 이제 세 번째 결혼 생활도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속에서 이 사람은 고민하는 거죠. 게리 체플먼에게 묻습니다. 결혼한 후에 사랑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육도 많이 받고 또 사회적으로도 정말 어떤 위치에 올랐지만은 정작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른 채 한평생을 보낼 때가 많은 거죠. 그 신사에 대한 답으로 게리 체프먼이 지은 책이 바로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입니다. 말하자면 사랑에도 언어가 있다는 거죠. 그 언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1언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고 그 언어를 가지고 배우자와 대화를 나눠야 그래야 그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은 당연히 한국말을 하죠. 중국 사람은 중국말을 하고 또 미국 사람은 영어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한 가정 안에서 대화를 합니다. 한국 사람은 한국말로 하고 중국 사람은 중국말로 대화를 하면 각자는 열심히 무슨 말을 했지만 상대방은 전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게리 체프먼은 사랑에도 언어가 있는데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상대방의 사랑이라고 느낄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를 해줘야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렇게 위로받고 또 이제 그 사랑을 느끼는데 그것이 아니다 보면 거기에서 오해와 갈등이 시작이 된다. 우리는 많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이런 사랑을 느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방이 나한테 해주면 이제 내가 좋으니까 상대방도 내가 느끼는 것처럼 느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이 게리 체프먼은 행복한 결혼 후에 사랑을 위해서는 3가지를 알아야 된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 5가지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여러분 배우자의 제일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자신의 제일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5가지 사랑의 언어의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는 말,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 세 번째는 선물, 네 번째는 봉사, 5번째는 육체적 접촉입니다. 첫 번째, 인정하는 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배우자로부터 인정하는 말, 그 칭찬의 말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함께하는 시간에는 굳이 말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둘이 오붓이 차 한 잔을 놓고 서로를 바라보며 그렇게 함께하는 그런 시간. 많은 말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둘이 이제 오붓하게 산책하는 그런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선물입니다. 사실은 선물을 통해서 사랑을 느끼는 거는 너무 속물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군가 누구에게 선물을 한다는 것은 저 사람이 뭘 좋아할까? 어떤 색을 좋아할까?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또 알아야 마음에 드는 선물을 생각하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 가운데는 그 자그마하지만 선물을 받을 때 그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봉사입니다. 가령 아내가 가정일로 힘들어 하는 이런 가사 일을 남편과 함께 할 때에 내가 이렇게 사랑받고 있구나 느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육체적인 접촉입니다. 가령 간단하게 서로 손을 잡아준다든지 아니면 어깨를 두드려 준다든지 또 살며시 안아준다든지 아니면 입맞춤을 해준다든지 밤에 잠자리를 함께하는 이런 육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남편과 아내가 똑같은 제1사랑의 언어를 가진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죠. 가령 제가 생각할 때도 남자들은 제1사랑의 언어가 어쩌면 육체적인 접촉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내 가운데는 육체적 접촉이 아니라 때로는 봉사에 남편이 집안일을 함께 해줄 때 남편에게서 더 사랑의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런데 가령 그것이 이제 바뀌어져서 남자는 육체적인 접촉만을 원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아내에 대한 사랑을 표했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아내는 그런 남자에게서 전혀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거기서 부부 갈등이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게리 체프먼은 결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사용하는 제1사랑의 언어를 알아야 되고 또 그 방식으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해 주어야 된다. 그것이 행복한 결혼 생활의 이제 출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나간 5가지 사랑의 언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함께 다루고자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5가지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육체적인 접촉. 그 가운데 여러분의 배우자의 제일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이 한번 배우자에게 살며시 한번 물어를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제일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지를 여러분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배우자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알겠지. 내랑 결혼 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그걸 모르겠어? 아니요,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다음 시간까지 이것이 숙제인데 5가지 사랑의 언어를 확인하시고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와 여러분의 사랑의 언어를 무엇인지 알아오셨다가 다음 시간에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